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7월 10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시장이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아직도 체감을 못 하시나요? 제 방송 7월 10일이잖아요. 7월 9일, 6월 9일, 5월 9일, 4월 9일 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을 했나. 심지어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이슈로 전 세계가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이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아마 내일 방송에서는 제가 과거절을 직접 들려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었나. 목이 터지도록 상승을 불어 외쳤습니다.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액센트로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아직 상승이 크게 온 건 아니죠. 알트코인의 대시즌이 열린다. 오늘 자료가 7월 10일이죠. 2025년 한 9월 10월 달에 한번 돌려보시죠. 직접 자료가 남을 테니까. 자, 지금 전세계 증시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자, 보면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이미 뚫었다. 보이시죠? 이때 전세계 증시가 울었다. 허나 저는 일관되게 상승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나스닥 미국 증시가 나스닥과 S&P가 상승을 신고가를 경신했다. 여기에 원화와 위안화, 원화와 위안화가 강세이다. 원화 위안화가 강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원화가 강세, 위안화가 강세, 엔화가 안정화 국면, 달러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깨고 97 아래에서 얼마 전까지 움직였었다. 살짝 반등 나왔지만 97.19. 달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화, 위안화, 신흥국 통화의 강세. 얼마 전까지도 엔화가 가치가 올라갈 거야.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전 세계 풀려있는 엔화가 일본 본국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즉 본국에서 나온 엔화가 청산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파괴될 수가 있어 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왔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것 또한 자료가 남겨 있습니다. BOJ는 독단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증시를 누가 끌어올리고 있다? 전 세계 위험 자산을 누가 끌어올리고 있다? 다시 한번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이 막대한 방대한 양의 자금.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도에 이때 주식지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때 대한민국에서 코스피에 3천 훌쩍 뛰어넘었을 때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증시도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증시가 위험 자산이 달리기 시작할 거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 지금 얼마나 방대한 양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 근데 이 거래량은 누가 보더라도 물량을 소화한 거래량이야. V자 반등이 나왔죠. 이거는 개인의 물량이 아닙니다. 추세를 꺾는 건 이 거래량 수급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량은 쩐주와 기관들의 물량이다. 자, 그러면 코인 시장이 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코인 시장만 지지부진한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과의 격차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격차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 보시면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양 본 김에 정확히 매물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 매물대, 이 고점 매물대예요.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쵸? 참고로 제가 기술적 분석 모니터 6개 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1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주식에 관련해서. 하루 2,000개를 돌려보면서 다음날 들어갈 종목을 다 뽑아봤었죠. 이동평균선, 추세선, 일봉, 주봉, 월봉, 거래량, 패턴, 분봉, 상승 N장 패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본 결과 물론 기술적 분석, 그래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의 분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더리움 약 380만 원 언저리인데요. 이전과는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자, 물량을 소화하고 누가 뭐래도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뚫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공간에 비어있어. 훅훅 치고 올라갈 거야. 한순간에. 그리고 고점 돌파가 순간에 나올 거라는 거. 이것 또한 자료가 남을 겁니다.
분명히 이더리움에 대한 전고점 돌파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 상승이 나왔지만 거의 바닥권이에요. 최저치예요. 여기 있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인데, 즉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더 나와야지만,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덜 나와야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상승을 하고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합니다. 허나 BTC의 상승폭보다 ETH,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훨씬 클 거라는 거. 이는 곧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훨씬 클 거라는 거. 지금 보시면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여기 근접하면 늘 폭등에 나왔었다. 이게 폭등에 나왔었다. 지금은 이거를, 이 전고점을, 과거의 고점을 여기를 뚫어버릴 것이다. 그래야 버블이 완성이 됩니다. 자, XRP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쌍바닥을 찍고 하락 추세를 끝내고 횡보를 거쳐서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 격차는요, 정말 몇 거래일이면, 단 몇 거래일이면 여길 뚫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고점으로 갈 거라는 거. 이미 펀더멘탈, 오늘 이슈를 확인해 보시겠지만 펀더멘탈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3,340원 언저리인데 아마 얘가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던지. 이 XRP가 한 400원, 500원, 600원대, 700원대에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3,300원대에 있는데 저를 보고 왜 욕할까요? 500원대에 못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이 7개월째 못 견디셔가지고 욕을 하시는 건가요? 그 7개월도 못 견디시면 어디 가도 못 하십니다. 그냥 투자를 하지 마. 사실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말로써 사실 조금만 견뎌보세요. 이번 허들을 넘으실 수 있습니다. 욕을 하건 마시건 간에 벌고 나가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본인의 내공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분명히 이 방송이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이걸 훌쩍 뛰어넘는 게 예정되어 있다. 3,000원대인데 한 3만원대 가게 되면 3,000원대는 정말 싸게 매집한 게 되겠죠. 허나 제일 많은 분들은 500원, 600원, 700원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 3만원이면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30만원이면 어떨까요? 저는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도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겠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100만원을 호황되게 보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을 상장 전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 50배 갔죠?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직접 남아있다. XRP 근거 자료도 남겠죠. 그렇죠? 이 자료 또한 남을 거라는 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매크로가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지금 좀 내려왔죠.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약 2%, 7일 동안 2%죠. 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6.32, 7.94, 약 8% 상승이 나왔고요. XRP가 4.70, 8.38.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죠. 솔라나는 3.45, 2.66. 도지는 5.89, 5.20. 에이다는 6.16, 5.15. 수위 9.99, 7.24. 비트코인 캐시 2.10, 3.16. 체인리크 2.05, 4.5. 스텔라가 다시 한번 10.58, 22.52. 스텔라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정말 많이 계실 거야. XRP와 스텔라는 형제입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상호 공존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인프라망의 중심에 있어요. XRP는 도매용 CBDC,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스텔라는 소매용 CBDC, 소액 결제용 CBDC,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제3세계 신흥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XRP와 스텔라는 서로 공존해 나가면서 전세계 인프라망을 확장해 나가는 중심에 있는 큰형과 둘째입니다. 여기에 막내 XDC가 있죠. 무역을 담당하는 정확히 XRP, XLM, XDC. 이게 이제 XRP 리플로 불리고요. 엄밀히 말하면 리플 네트워크, 리플사 회사이죠. IPO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XRP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리플이 그냥 일반적인 용칭으로 부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XLM은 스텔라, XDC는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얘네가 바로 삼형제입니다. 중요한 건 스텔라가 먼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텔라가 치면 XRP는 가만히 있을까요? 큰형인데 말입니다. 자, 스텔라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스텔라가 먼저 하락 추세를 끝내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된다. 여길 뚫으면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까지 훅훅훅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시장에 저는 상승을 불어외치고 있습니다. 전세계 M2 거래량, 글로벌 M2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죠. 아마 인플루언서 중에서 통화량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야. M1, M0, M2가 있고요. 이게 유식한 말이 좀 그러니까 본원 통화, 그냥 현금, 종이 돈, 그리고 협의 통화, 수시 입출 기준 예금, 자유 입출 기준 예금, 정기 예금. 여기에 광의 통화량, 이거는 2년 미만의 통화량입니다. CD,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CP, 기업 어음을 포함한 2년 미만의 통화량. 그다음에 금융기관 유동성이 있고요. 광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광의 유동성은 국채 채권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유동성은 이걸 총 망라하고 있죠. 이 기관들을 총 유동성의 핵심 그런 부분으로 구분짓고 있는데요. 진정한 통화량은 보통 광의 통화량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자금이 BTC를 비롯한 이번에는 ETH,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에 자금이 밀려 들어올 거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더리움 고래는 매집 중이다. 고래와 기관은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기간 유입이 확대가 되고 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리트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채굴 회사 비트마인, 얘가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이더리움 사업부로 이더리움 매집으로 사업의 구조를 전환시키고 있다. 여기에 샤프링크 베이밍, 이더리움 보유량 20만 개를 돌파하였다. 세계 2위이다. 이더리움 재단에 이어서 이더리움 보유량이 2위에 들어서고 있다. 신기하죠?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비용해서 BTC를 매집하는 광경이 지금 이더리움에서도 포착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또 XRP로 확장할 거니까. 이게 전 세계로 확장할 거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상승을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BTCS, 이더리움 메인 목적으로 모금액을 1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상향한다. 중요한 것도 리플이죠. 리플, 자사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주요 수탁은행으로 보관은행으로 BNI 멜론을 임명하였다. BNI 멜론은요,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 중 하나이다. 무려 운용 자산이 7경 3천조 원 규모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커스터디 은행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다. 2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얘는요, 여기가 페드나우입니다. 그 유명한 페드나우. 연준의 실시간 지불 결제망이죠. 미국 중앙은행에. 여기 서비스 공급업체에 BNI 멜론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RLUSD 수탁 파트너로 BNI 멜론이 직접 임명되었다. 여기에 ACI 월드와이드, 핀네스라,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피델리티, 테메노스.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테메노스, 볼란테, 비자 하나같이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강조했을까요? 이 페드나우의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핀네스라, 볼란테, CGI 다 리플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얘가 다시 한번 미국 중앙은행, 연준과 미국 재무부, IMF, BIS, 월드뱅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지구의 5대양 6대지의 빨대를 완성해 놓고 그걸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다는 거. IMF와 BIS에 얘네가 하는 일의 역할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만 할 뿐이죠. 저를 따라하는 애거나 또는 일부 인플루언서거나 애널리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에서 ISO 2002 7월 14일 날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직접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리플, 페드의 마스터 계좌를 개설하게 됐다는 거죠. 이 소식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이나 했듯이. 그리고 리플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가 포함된 암호화폐 ETF를 신청해주고 있다. SEC는 XRP ETF 6종 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합니다. 이건 XRP 기반 파생의 6종 승인이에요. 그럼 투자의 기점이 나올까요?
이미 충분히 그들은 상승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흐름이 오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매크로 환경과 유가, 금리, 환율, 달러의 가격과 국채금리의 흐름과 거대 그림자 금융의 세력의 움직임과 매일 나오는 이슈를 조각조각 연결하면서 수수께끼 하듯이 결국 조각을 연결시키다 보면 전체 판이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럼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세요. 월 7만 원은 그냥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상장 지금 제가 자료가 남겠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락하거나 횡보할 거나 하락해서 횡보할 때나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올라갈 때도 불안합니다.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알트 대시즌이 곧 열립니다.